우린 이번에 잃은 것 중에 하나가 친구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줬는 줄 알았던 그 친구가 거꾸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분명히 같은 편인데, 분명히 같은 편이고 같은 쪽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횃불을 켜서 우리에게 빛을 제공해주고 다 함께 희망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친구라고 한 친구에게, 단순히 김어준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개총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수많은 우리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동료 지지자들에게 집중포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수의 친구를 잃었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저희 방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채널에서 어제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떠들던, 얼굴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했던 그런 친구들을 열린민주당의 어떤 출현과 함께, 성장과 함께 생각이 갈리면서 잃어버린 경험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서로 유대관계가 없어요. 유튜브를 하는 굉장히 대다수의 유튜버들은 자기 생각이 대부분 다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들과 유튜버들 사이에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된 유튜버들이 몇 분 계세요. 뭐 알게 됐다는 게 사적으로 막 친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운내자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몰라요. 서로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알지는 서로 모릅니다. 모르는데 서로 간에 댓글과 댓글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에 한난시사TV라고 이름이 있었죠. 지금 열린생각TV를 하고 계시는 김 선생과도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구를 한 명씩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편일 줄 알았던 사람들 중에 몇몇을, 그런 친구를 또 잃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에요. 어디 가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등에다 뭐 칼을 꽂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이제는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전에는 정말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에 사심이 껴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거나 다른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같이 그냥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했던 그런 친구가 이제는 그 친구의 한마디, 그 친구의 눈빛, 그 친구가 밥숟가락을 뜨는 모습조차도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게 무슨 의도일까? 저는 왜 저러는 걸까? 혹시 나한테 뭐 나쁜 짓 하려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잃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도망갔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등치고 내 돈을 들고 튀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런 서로 간에 가리고 있던 장막도 없었고 100% 믿고 있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100% 믿을 수 없고, 이제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머리를 굴려야만 하는 피곤한 친구 사이가 된 그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거 외에, 그분들 외에 정말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어떤 친구 중에 유시민 이사장님을 잃은 건 아니에요. 잃은 건 아닙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이 정치평론을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제 뉴스 방송에서 어느 방송에서인가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동영 작가도 선거 때는 선거 방송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님이 원래 본격 어영방송을 추구하시고 본격 어영방송이라고 시작한 방송입니다. 원래 못을 박았어요. 나는 민주당원이 아니지만, 나는 민주당 일원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어영방송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하고 방송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하신 분이 다시는 정치평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분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친구를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친구라 생각을 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줄 것이고, 내가 힘들 때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안 있다는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줄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아마 친구를 잃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유시민 이사장님은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을 겪었어요. 첫째는 민주당이 잘한다라고 하는,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자신들이 한 어떤 실책을 덮기 위해 그 발언을 빼다가 이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환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참여정부 시절을 거쳐서, 그리고 홀로 나와서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는 작은 조그만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인이 아닌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을 출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시고 계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마 아닐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번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유시민 이사장님 옆에는 친구가 항상 있었어요. 김어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대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헤쳐나온 어떤 동지 전우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가장 큰 내상을 어디서 입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채널A의 그 한동훈인 것 같아요. 보니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한동훈인 것 같은데, 한동훈과 짬짬이를 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을 잡아서 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시도를 제보를 받은 게 김어준이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김어준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물론 김어준 씨의 얘기로는, 김어준의 얘기로는, 제가 왜 김어준이라고 하냐면요, 김어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하지 않고 문재인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김어준 할게요. 김어준도 마찬가지죠. 김어준이 그걸 들었다면 정말 자기 말처럼 라디오이기 때문에 무슨 영상 매체에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천하의 김어준이 자기에게 들어온 그런 제보를 공작의 세계에서 대마왕인, 자기 말에 따르면 공작의 세계에서 전문가인 자기에게 공작이 딱 걸렸는데 그것을 다른 매체에 넘겨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웃기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방송을 하지 않은 것까지는 의도까지는 알겠어요. 자신의 입으로 하기 싫었겠죠.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입으로 하기 싫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엉팡 다 뒤집어 써야 되고요.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 용기가 없었고, 그런 용기를 내기에는 너무 커버렸고, 어떻게 이루어놓은 현재까지 온 위치인데 그런 거 한 방에 잃어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쫄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보자는 MBC 스트레이트로 가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이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에게조차 알려주지 않았죠. 자기가 보도를 하지 않은 것과 유시민 이사장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자기가 보도를 하지 않은 것과 유시민 이사장에게조차도, 당사자에게조차도 알려주지 않은 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보도를 하지 않으면 보도 안 하는 거지. 그거 왜 안 알려줍니까? 들었으면 알려줘야지. 다른 사람도 안 하고 유시민 이사장인데. 아마 저는 이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근영이라든지 양정철이라든지 전략을 짰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했던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의도들, 자신들이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들에 대한 어떤 의도들을 감추기 위해 유시민 이사장을 제물로 쓴 것에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 한두 번 당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에게 그렇게 아픈 건 아닐 거예요. 가장 아픈 것은 제가 봤을 땐 김어준이 자기만 알고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친구를 잃은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친구를 잃었죠. 이제는 유시민 이사장도 김어준의 한마디, 김어준의 눈빛, 김어준이 코털을 더 길렀는지 턱수염을 더 길렀는지조차도 왜 저렇게 턱수염을 더 길게 길렀을까? 오늘은 왜 콧수염을 정리하지 않았을까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피곤한 상황이 싫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치평론은 그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평상시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관심 괜찮습니다. 그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나의 진위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나에 대해서 떠들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가장 아픈 건 내가 믿었던 친구가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뭔가 공작을 폈을 때 제일 짜증나죠. 제일 열받습니다. 돈 필요하면 야 친구야 돈 있냐? 돈 없는데 돈 빌려줘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야 요즘 어때? 야 너 차 바꿨더라? 야 그거 한 달에 얼마 내는데? 아 그래? 월급은 얼만데? 아 그렇구나. 야 그러면 뭐 비상 같은 것도 있겠네? 이렇게 풀어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짜증나요. 피곤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저게 도대체 저 말을 왜 하는 거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얻은 것도 친구이고 잃은 것도 친구이다.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다음에 벌어질 어떤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김어준 총수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요. 김어준이 공작을 유시민 이사장에만 한 게 아니죠. 우리가 김어준에게 실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김어준의 어떤 공작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냐면 원래 취지대로 조선일보여야 해요. 김어준의 출발은 딴지일보입니다. 김어준의 출발은 딴지일보이고 딴지일보의 출발은 조선일보를 저격하는 것이었어요. 찌라시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조선 찌라시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그러한 어떤 언론에, 기성 언론에 똥침을 넣겠다. 똥코 깊숙이, 똥꼬 깊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조선일보를 향해 똥침을 넣겠다고, 응침을 넣겠다고. 응침 뭔지 알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똥꼬 깊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앞 대문에다가 커다랗게 걸어놓았던 패기 넘치던 젊은 김어준. 그 시작은 내가 조선일보를 상대해주겠다. 너희들의 썩어빠진 정신세계와 너희들이 대중을 기만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너희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대중을 기만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낱낱이 다 까발려서 대중 앞에 보여주고, 너희들이 점잖은 척하고 품격 있는 척 하는데 족가고, 나는 그냥 내가 내 말을 하겠어. 너희들의 실체를 다 보여줘 버리겠어 라고 시작한 게 김어준이고 김어준의 딴지일보예요. 그랬던 김어준이었는데 그 공작을 우리 지지자들을 향해서 사용해 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김어준에게 열받는 건 그거예요. 김어준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의원수가 많이 줄었거나, 김어준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었거나,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이 깊은 빡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김어준이 상대해야 될 공작의 상대는
적폐 세력이고 조선일보이고 조중동이죠. 예, 다 포함이죠. 레거시 언론이고 점잖은 척하면서 국민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예, 저들을 향해서 처절한 똥침을 날리는 게 그게 김어준이 원래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란한 말솜씨와 낮은 중저음의 설득력 있는 목소리 톤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공작을 펴버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공작은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저도 알고 있는 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김어준이. 제가 지난번에 160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여기다가 댓글 달아주셨던데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제가 그때 맞습니다. 지역구 162석 얘기했고 전체적으로 180석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제 입으로.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도 많은 일이 있어갖고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작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이미 그 얘기를 제 입으로 이미 했더라고요.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200석까지도 가능한데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지역구 162석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180석 정도로 본다라고 제가 이미 그때 얘기를 해버렸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났었는데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들어봤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저도 알고 있는 걸 김어준은 왜 몰랐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카카오톡으로 또 제보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어떤 그 민주연구원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의석수를 몇 개나 완전 우세, 경합, 열세인 지역을 정리해 놓은 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지금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건데 어떤 건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엑셀 파일로 되어 있던데. 그럼 다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당을 못할까봐 정말로 이번 총선 결과가 안 좋을까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벌어지면서 그때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40%대까지 떨어졌고 41% 막 이렇게 나왔죠.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그거하고 좀 반대로 갔었는데 별로 안 떨어졌었는데 기껏해야 1, 2%밖에 안 떨어졌었는데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도 알고 있는 거를 왜 김어준이 몰랐겠습니까? 저 같은 멍청이도 정치 노단이도 알고 있는데 정치 10단인 김어준이 저걸 과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알면서 국민들 앞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목소리 깔아가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몰빵을 외치던 그의 모습에서 가증스러움을 느낍니다. 왜 그 공작의 대상이 우리여야 합니까? 그 공작의 대상이 지역구를 향했다고 한다면 이견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선거라는 것이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선거는 원래 이기고 있어도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 지고 있으면 지고 있어도 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승을 한다고 처음부터 떠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건 지역구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죠. 지역구가 위험하다. 지역구만 가지고도 과반을 넘을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몇 달 전부터 이번 선거는 비례 싸움이다. 아무도 비례를 신경을 안 쓰는데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쪽에서 이미 20석 깔고 간다고요. 아니 이게 왜 안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슬슬 불을 떼기 시작을 하죠. 민주당조차도 비례별 관심도 없었는데 지역구만 가지고 과반을 넘긴다, 160석을 넘는다라고 내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조차도 느긋해가지고 별 관심도 없었고 비례정당을 만드는 생각도 없었고 똑같이 밑장을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최재성 의원이나 뭐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 콧방귀도 안 낀 겁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김어준이 방송에서 매일매일 계속 따듭니다. 이번 총선은 지역구다. 지역구 싸움이다. 지역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지역구, 아니, 이번 싸움은 비례다. 지역구에서 한 석가 그렇게 힘든데 여기에 지역구에 딸려있는 게 20석이다. 47석이다.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슬슬 불을 떼죠. 그리고 결정판을 터뜨리죠. 일당을 못하면 다 망한다. 대통령 탄핵되고 국회의장도 못 가져오고 그러면 대통령 탄핵될 것이고 우린 다 망한다 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공작을 핍니다. 우린 그걸 다 봤죠. 그걸 다 봐버렸습니다.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절실해서 저러는 걸까, 정말 절실해서 그러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끝나고 판을 까보니 다 알고 있었네. 몰라서 저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예, 다 알고 있었네.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랬네.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같이 지지자를 상대로 단순히 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상대로, 똑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을 상대로,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과 함께 싸워줬던 친구들에게,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같이 술친구, 떠드는 친구, 나쁜 짓 하던 친구가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옆을 지켜주었던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공작을 폈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단순히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대로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본인에게도 정말로 소중한 친구,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친구들이라고. 내 친구들 저희가 있다고.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좆도 아닐 때부터 옆에서 같이 해주었던 친구들,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던 그 친구들,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 친구들에게 공작을 폈습니다. 우린 그걸 봤어요. 그리고 지지자들 향해서도 공작을 폈고, 본인의 입으로 다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의 입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띄엄띄엄 나왔던 그 김어준의 어떤 말들의 조각을 이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연 저 친구를 계속 믿어도 될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김어준 맞나? 그 당시에 상대도 안 되던, 딴지일보 따위와는 상대도 안 되던 거대 언론을 향해서 처절한 똥침을 넣으며 각종 언어 유희로 그들을 조롱하고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었던 그 김어준이 맞나? 이번 거짓말은 내가 이겼다. 이번 거짓말은 내가 성공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임신사랑님 감사합니다. 이명박입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던 그 많은 지지자들과 사람들을 상대로, 미디어를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주댕이만 열면 거짓말을 하던,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 가훈이 정직이에요, 정직. 형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명박이 하는 얘기, 이명박을 미워하고 이명박을 잡아넣는데 오노오노 고심을 하다 보니 그걸 배워버린 겁니까? 이번 거짓말은 내가 이겼다. 선의의 거짓말이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 선의의 거짓말. 이번에 선의의 거짓말로 내가 승리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선의의 거짓말에 상처를 입은, 그 선의의 거짓말에 다친,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 있다 다친 친구들과 그리고 지지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이제 이걸 봉합할 수 있는 사람은 김어준밖에 없어요. 김어준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했었던 선의의 거짓말,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과 사과가 붙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명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선의의 거짓말, 내가 한 거짓말이 승리했다.
이번 거짓말은 내가 이겼다 라고 하던 이명박의 뒤를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이명박을 검찰 수사를 받게 하고 이명박을 잡아넣게 된 이유가 김어준이 그렇게 얘기하던 해외에 모아놓은 저수지? 해외에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던 이명박의 어떤 돈이 모여있는 그 저수지, 그거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을 잡아넣게 된 건 안홍구 청장이 만들어 놓은, 안홍구 청장이 밝혀낸 다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다스와 그리고 국정원 비자금, 이 두 건이에요. 그런 걸로 좀 잡아낸 겁니다. 김어준이 말하던 해외 저수지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게 아니에요. 자원외교를 통해서 돈을 빼돌려가지고 해외 저수지에 모아놨다고 하던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 작업을 같이 해준 게 안홍구 청장입니다. 안홍구 청장 12번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무관심까지는 괜찮아요. 무관심까지는. 낙검수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관심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쉴드 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김어준이 단 한 번도 열린민주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제가 쉴드 많이 쳤어요. 여러분 화 많이 났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낙검수당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에서 프레임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 킬리만자로 감사합니다. 그 프레임을 쓰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이해해야 한다. 저 쉴드 많이 쳤습니다. 처음부터 욕하던 거 아니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뚜껑이 빵 열린 게 몰빵놈 때문에. 저는 그때 봤거든요 이미. 뭐라? 지지자들한테 장난을 치네. 지지자들을 상대로 저 공작을 피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에이 설마 아니겠지. 뭔가 생각이 있겠지. 네, 그러다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것은 친구가 아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 얻은 것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니네요. 이번 총선에서 얻은 것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슴에 커다란 구멍도 하나 얻었네요. 구멍이 하나 크게 났습니다. 김어준을 욕한다 해서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아요. 김어준을 탓한다 해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김어준은 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적이 아닌 친구가 내 가슴에 구멍을 이따만하게 뚫어놨기 때문에, 이만하게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공장 계속 봤는데요. 역시 예상한 것처럼 사과 한마디 없고 그리고 다시는 비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지난 몇 달 동안 7시 땡 하면 시작되었던 그의 비례 태령이 이번 선거는 비례 싸움이다. 비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지역구 한 석이 얻기도 힘든데 비례가 이 몇 석인 줄 아느냐. 비례. 해가 떠도 비례, 달이 떠도 비례 하던 사람이 지난 이틀 동안 비례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제가 예상했죠. 그럴 거라고. 말 안 할 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꺼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그의 사과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건은 그런 식으로 사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번 건은 정식으로 사과해야 해요. 지지자들 가슴속에 뚫어놓은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김어준밖에 없어요. 자기가 뚫었으니까 자기가 막아야 돼. 자기가 스스로 뚫어놓은 사람이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벌어진 간극을 다시 접합을 시켜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구멍을 뚫어놓은 김어준밖에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방송을 당연히 안 보겠지만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줘야 됩니다. 요건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벌어진 간극, 이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